정신질환 중 가장 극단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전체 강력 범죄 중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뇌과학 전문가 전성화입니다. 오늘은 정신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드릴까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약 4.5억 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정신질환은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한데요. 질환에 따라 평생에 걸쳐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며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발병에서 그치기도 합니다. 원인은 불명인 경우가 많지만 밝혀진 것들은 대부분 선천적인 뇌의 문제나 심각한 스트레스적 상황에 큰 영향을 받아 발생하기도 합니다. 온갖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도 다양한 정신질환에 대해 간접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정신질환은 쉽게 말해서 행동, 정신적인 이상을 가리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조현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3월 이전까지는 정신분열증 또는 정신분열병이라고 불렸지만 이후 조현병으로 공식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근래 들어 이 조현병으로 인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조현병을 앓는 사람들에 의한 범죄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불행한 사고를 일으킨 범죄자들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환각, 망상, 행동 이상 등이 증상으로 일종의 만성 사고 장애를 일으키는 병입니다. 유병률은 1% 정도로 100명 중 1명이니 생각보다 많죠? 조현병은 정신질환 중 가장 극단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와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울증 등과 다르게 신경증이 아니라 정신증에 속하는 질환인 거죠. 그렇다면 조현병은 왜 생기는 걸까요? 조현병의 주요 원인으로는 도파민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 이상, 유전적 소인, 비이상적인 신경 증식, 스트레스, 정신적 충격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도파민이 증가하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도파민 차단제를 항정신병 약물로 쓰고는 있지만 도파민이 증가하는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아서 예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조현병은 성인기 초기에 처음 발병하여 생애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도파민이 불균형이 생긴 특정 대상자가 어떤 사건을 통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경우 그 자극으로 인해 조현병이 촉발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부모의 죽음, 폭력이나 가정학대를 당한 경우에 정신증의 발병 확률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조현병은 유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연구에 의하면 조현병의 가족력에 있는 사람 중 일시적 정신증을 겪은 사람의 2에서 40%는 1년 안에 조현병으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일란성 쌍둥이의 조현병 일치율은 40% 정도로 조사되며 부모 중 한 사람이 조현병인 경우는 조현병의 우려가 13%, 부모 모두 조현병인 경우는 거의 50%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조현병은 왜곡된 정신기능이 과도하게 외부로 표출되는 포지티브 심틈과 정신기능이 소실되거나 결핍되어 나타나는 네게티브 심틈스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망상, 환각, 환청, 환시, 환축 등이 있고 이해하기 힘든 혼란스러운 언어, 심한 혼란이나 긴장증적 행동 등의 양성 증상과 빈약한 언어와 무감정, 사회적 활동의 위축 등의 음성 증상에 나타나는데요. 5가지 주요 증상 중에서 2가지 이상이 1개월 중 상당 기간 나타나면 조현병을 의심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해야 할 것입니다. 단, 망상, 환각, 이해하기 힘든 혼란스러운 언어 중 하나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음성 증상이 나타나거나 약화된 2가지 이상의 양성 증상 등 뚜렷한 장애의 징후가 지속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현병 환자는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인식이 불가능하지만 조기 대처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을 포함한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현병 환자로 인한 범죄가 부각되면서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전체 강력 범죄 중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0.04%에
불과합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다면 국민들이 우려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연이은 보도에 의해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가 사실보다 부풀려지고 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결과를 초래하고 불필요한 두려움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조현병 환자의 빠른 발굴과 조기 진단, 치료 관리가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조현병 환자들의 치료는 즉각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화가 되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방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인득 씨의 경우와 같이 심각한 조현병 환자의 진료가 중단되었을 때 바로 의료 시스템이 이를 파악해서 조치했다면 일가족이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가 영국인데요. 영국은 의료기관이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고 조현병 환자에 대한 치료도 조직적일 수 있게 시스템화 시켰습니다. 영국에서 대부분의 정신분열증 환자는 지역사회건강팀 CMHT의 치료를 받도록 일상적인 지원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열증의 첫 번째 단계 발병 상황에서는 조기 개입팀에 의뢰하게 되어 있고요. 조금 복잡한 정신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케어 프로그램 접근법 CPA로 알려진 치료 과정을 통해서 환자의 필요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GCA가 돌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전문의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그보다 더 심각한 정신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위기 해결팀의 도움을 받아서 가능한 한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 이상적으로는 집안이나 근처에서 사람들을 치료받게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지나면 추가 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 관리를 위한 방침을 계획하게 됩니다. 영국과 미국은 많은 사회적 비용과 기부 등을 통해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현병 환자들을 위한 지원들도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요. 사회가 복잡해지는 만큼 우리도 조현병 환자를 놓치지 않는 사회, 그들의 빠른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국민의 정신적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조현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뇌과학을 통해 사이코패스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컨텐츠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